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을 갖춰 해외 관광객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서태평양의 섬 괌. 이 섬의 전망 좋은 바닷가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에서 지난해 7월 3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니까 들어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진짜 많이 아픈 줄 알았죠. 미국 영인 괌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김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습니다. 괌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괌에서 부인과 함께 지내던 남편은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곁에서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를 위해 먼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10년, 20년 된 베테랑 산후도우미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믿고. 그런데 출산 열 하루 뒤 남편은 산모에게서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부인을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많이 아프니까 지금 빨리 가서 병원 좀 데려가야 될 것 같다라고 먼저 통화를 하고.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쯤 산모는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산모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질 때까지 산모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죽었대요. 어디 손을 쓸 수가 없어 지금. 그때 왔는데. 어떻게 못 살려요, 어떻게. 현지 부검 결과 나온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 제왕절개 후 발생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 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히 확인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숨진 산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 바로 다음 날 퇴원 조치된 뒤 의료 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습니다. 전 출산을 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퇴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료적인 케어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혈전증과 색전증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가 들어갈수록 산모 이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알선 업체의 말만 믿고 위험한 원정 출산에 나섰던 남편은 모든 게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둘이 나가 살 수도 없고 이제 와이프 없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진 거죠. 시민권도 무의미해진 거고 모든 게 다 한순간 엉망이 다 돼버린 거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산모 김 씨가 숨진 괌 리조트는 출산을 한 병원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망한 여성이 살았던 숙소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알선업체 측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건 산모가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한 당일 낮 12시쯤. 연락을 받은 도우미는 몸살 감기에 산후 우울증 같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깊게 주무시니까 일어나면 전화드리라고 한다라고 해갖고 또 믿고. 하지만 부인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불안해진 남편은 다시 도우미에게 연락해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방과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데리고 자던 방은 이렇게 몇 발짝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산모는 산후도우미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있던 알선업체 관리인 역시 남편의 요청을 받고 숙소만 들렀을 뿐 산모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크를 했어요. 근데 인기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산후도우미가 숨진 산모를 발견한 건 다음 날 오전 9시쯤. 전날 오후 1시쯤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20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채 숨을 거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충분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살릴 수 있는 시간인데. 산모가 숨진 뒤 산후도우미는 경찰에 산모의 방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유족에게는 자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내가 아기 우유 주고 문을 열었을 때도 코를 골고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당 시각은 산모의 사망 추정 시각인 0시 이후였습니다. 심지어 산모가 부부싸움 때문에 약을 먹었다며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했지만 부검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울증이 왔고 울어서 수면제를 드시고. 해당 알선업체 대표와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사망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내가 해명을 해야 되고 뭘 해명할 게 있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괌 해변에 자리 잡은 유명 리조트. 지난해 국내 업체를 통해 이곳에 원정 출산을 온 30대 김모 씨가 제왕절개 출산 후 10여일 만에 숨을 거둔 곳입니다. 알선업체 관계자와 담당 산후도우미는 김 씨가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20시간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홀로 방치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살릴 수 있는 시간인데. 김 씨에게 원정 출산을 알선한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검증된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소중한 마음으로 돌본다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의뢰해봤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걱정하자 경험 많고 검증된 산후관리사가 돌본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가지는 않고요. 괌을 많이 가셨던 분들만 가세요. 저하고의 굉장히 좀 오랫동안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 가장 위험했던 사례는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린 정도였다며 현지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출산병원을 가시든 실장님이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산모님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뒤 취재진임을 밝히고 사망 사건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숨진 산모를 담당한 산후도우미는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선은 저는 그 씨가 누군지 몰라요. 저랑 그래도 같이 10몇 년을 일하신 분이 해주신 소개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업체 측이 산후조리 업무가 자신들의 주 업무가 아니고 산후관리사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책임을 밝히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체 측은 여전히 산후조리가 자신들의 주 업무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주 업무가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산후조리가 맞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산후조리가 맞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저도 받고. 경찰은 MBC의 업체 홈페이지 등 자료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사가 미진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유족에게서 수사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